오늘 그 커넥티드 클래스룸에 관련된 저희가 작업했던 것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논리를 기반으로 기술이랑 학교 환경이랑 교육 내용들을 좀 융합한 시도를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짧은 영상 하나 보여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My dad says when he was my age, school wasn't supposed to be fun. It was like a factory for kids' brains, packing their heads full of facts that my dad says he doesn't even remember today. But things are different at my school thanks to the Institute of Play. School isn't a factory, it's a laboratory. We get to be scientists and engineers, designers and writers. We learn from our friends as well as our teachers and discover the passions that will drive us to keep learning, even when school is out. At my school, learning doesn't feel like hard work. It feels a lot like play. That's because the Institute of Play believes that school can nurture curiosity, creativity, and grit, and inspire kids like me to learn in exciting new ways. Because if there's one lesson kids should remember for the rest of their lives, it's how fun and exciting learning can be. But if teachers are going to make learning fun, then teaching has to be fun too. And that's where Institute of Play can help. Teachers don't just make kids learn, they make learning irresistible. Say yay to play and help make learning irresistible today. Say yay to play! 네. 저는 그 뉴욕에서 활동하는 동안 2006년에 인스티튜트 오브 플레이라는 비영리 연구소를 설립을 하면서 그 프로젝트로 퀘스트런이라는 그 뉴욕시의 디지털 세대를 대상으로 한 중고등학교 설립에 참여하는 기회를 좀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는 뭐 미래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시로 최근 10년이 넘은 학교지만 최근에 뭐 경기도에서 미래학교를 세울 때도 약간 모델로 삼기도 한 이제 그런 학교인데요. 그래서 이 학교는 게임을 기반으로 7가지 그 핵심 프린시플을 가지고 학교가 설계되고 운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단 모든 사람이, 모든 학생들, 모든 선생님이 참가자여야 된다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항상 계속 도전적인 것들이 지속돼야 된다는 부분들, 그리고 뭐 다들 익하실 그 실제 행동을 통해서 학습한다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피드백이 즉각적이고 지속적으로 주어져야 한다는 부분, 그리고 실패가 이러레이션이라는 성공을 위해서 가는 반복적인 단계로 이해돼야 된다는 것들과 이런 모든 것들, 모든 관계자들, 공간들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부분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런 것들이 놀이처럼 편하고 즐겁게 이해돼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퀘스트런 같은 경우는 게임 기반 학습을 적용해서 정교하게 설계된 학교고요. 학교 선생님들 외에 연구소 직원들이 계속 상호작용을 하면서 커리큘럼을 만들어가는 학교예요. 그래서 뭐 책도 나와 있고 자료를 찾으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는데 사실 문제점이 한계가 있는 게 뭐냐면 학교를 잘 만들어서 저희가 만들고 났을 때 이런 학교가 모델이 돼서 더 많은 학교가 생길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학교를 통째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학교의 일부분 모델을 다른 학교나 기존에 있는데 적용했을 때는 적용이 안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퀘스트런은 자체적으로는 굉장히 성공적인 학교지만 모델 자체가 학교를 전체로 설계를 한 거기 때문에 이것들을 부분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저희 이제 놀공팀이 그 학교에서 뭔가 그 미래 교육에 관한 시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었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세개 초등학교의 4학년, 5학년, 6학년 학생들과 뭐 어떻게 보면 진부하게 들릴 수 있는 이제는 뭐 미래 교육, 미래 역량, 미래 학교, 그다음에 포스라는 뭐 크리에이티비티, 커뮤니케이션, 콜라보레이션, 크리티컬 띵킹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학교에서 현재 학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고 그 모델이 확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시도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기회가 저희한테 와서 이걸 이제 실제 컨텐츠를 개발을 해서 학교에서 실험을 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전제를 한 거는 학교가 이런 상황으로 변해야 된다는 앞으로의 전제, 결과로서의 이런 가치들을 지향한 게 아니라 학교가 만약에 지금 이런 상황으로 운영될 수 없을까? 우리가 미래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태에서 학교가 운영될 수 있다면 하는 전제하에 학생들이 이미 창의적이고 협력하고 소통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 수업 환경을 보인다면 이라는 전제하에 수업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게임 프레임을 기반으로 잡아서요. 그 일반적으로 조금 그 예체능이나 이런 활동보다는 실제 교과와 좀 연결된 실제적인 학습 활동들을 콘텐츠 삼아서 수업을 설계를 했고요. 그래서 그 게임 프레임을 통해서 학습 과정은 기본 정보 학습에서 그다음에 그걸 학생들이 직접 심화시키고 그다음에 스스로 평가하고 회고하는 이런 세 가지 단계를 반복적으로 사이클을 돌면서 블록 수업을 두 2교시짜리 블록 수업 정도 길이로 한 차시들이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수업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게임 프레임 위에 이제 행동 기반 학습 모델로 역량 프레임을 넣어서 기본적으로는 미래 역량 4C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단계별로 이 모든 것들이 작동을 하지만 학생들이 특히 어떤 특정한 부분들을 조금 더 그 역량을 보이면서 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 설계를 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학습 단계에서 교과 콘텐츠 학습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심화 단계에서 학습 내용 맥락을 적용해 보는 부분들, 마지막 단계에서 학습 회고가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단계를 설계를 했습니다. 이 발표가 생각보다 떨리네요. 그래서 이걸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가 플레이 기반과 그다음에 디지털을 접목을 시켰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저희가 디지털을 접목하려고 했던 건 뭐냐면 선생님들이 수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가끔은 이제 진도를 나가기 위해서 그 시간을 많이 쓰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선생님들이 수업 진도를 나가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워지시면서 학생들을 관찰하고 학생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시간을 늘려줄 수 있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AI 스피커를 접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서버가 전체적인 컨텐츠와 그 시스템을 관리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AI 스피커랑 학생들이 사용하는 타블렛, 그다음에 선생님은 이제 컴퓨터를 활용을 하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또 중요하다고 생각된 거는 디지털을 활용하는 건 좋지만 경험이 디지털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는 학습에 좋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디지털을 활용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디지털의 역할은 아날로그 공간에서 벌어지는 학습들을 연결시켜주고 피드백을 제공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장치로 그렇게 설계를 했고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학습에 익숙한 뭐 책 같은 포맷, 워크북 같은 포맷이나 카드라든가 포스터들 그런 것들을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오른편에 있는 것처럼 교실이 크게 이제 학생들 익숙한 그 모든 활동 공간과 그다음에 사진을 뒤에 좀 보여드릴 건데 그 공간 안에 시각적으로 포스터로 그 학습 내용들이 확장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추가로 가진 공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기본적으로는 자기들이 안심할 수 있고 한 팀이 되는 자신의 공간인 존 1에서 활동을 하지만 이 학습 사이클을 돌면서 존 1과 존 2를 왔다 갔다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공간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다이나믹한 학습 공간으로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앉아서 수업을 듣는 공간이 아니라 굉장히 동적인 공간이 되고요. 그리고 AI 스피커는 선생님과 함께 수업을 계속 끌어줄 수 있는 목소리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사용을 했는데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은 많이 아실 것 같은데요. AI 스피커가 말이 인공지능이지 실제로는 거의 음성 인식의 단순한 액션밖에 할 수가 없어서 처음에 저희가 기술을 접했을 때 할 수 있는 부분이 음성 인식 이외에는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 방법은 음성 인식을 받은 것들을 저희가 설치한 외부 서버로 연결을 시켜서 실제 로직 처리해야 될 부분이랑 그 디바이스를 컨트롤해야 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다 서버에서 컨트롤을 하고 사실 AI 스피커는 어떤 이벤트를 받거나 이벤트 상황에서 음성 아웃풋을 주는 그런 기능을 했습니다. 그 안에서 그 모든 로직을 처리할 수는 없어가지고요. 네. 보시는 것처럼 이런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가득 찬 이런 공간이 됐고요. 공간은 개인 영역과 그다음에 뒤에 이제 아이들의 가려서 좀 안 보이긴 하지만 저런 포스터 영역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수업 자체는 반복 사이클이 왼편에 이제 클래스라고 되어 있는 리니어한 반복 사이클이 도는 선형 구조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 모든 디바이스와 관계들이 계속 엮이면서 다이나믹하게 움직이게 되고요. 그래서 수업 모습 중에서 제가 그 일부 위에서 찍은 타임랩스 하나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6학년 학생들 수업이었고요. 과학 전담 교사께서 참여해 주셔서 이 학생들이 이제 과학실에서 진행을 하면서 이제 과학 가운들 이런 것들 입고 참여를 해줬고요. 보시는 것처럼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자기 자리에도 있지만 왔다 갔다 하고 최종적으로는 어떤 이런 익숙한 좀 옛날 모습의 그런 자료들이 만들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신 것처럼 굉장히 동적인 부분이고 실제 수업 시간이 학습이 굉장히 학생들을 가까이 다가가서만 학습이 일어나고 있지만 시장처럼 되게 시끄럽고 이제 그런 공간들인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좀 수업이 변해야 되는 교실이 변해야 되는 모습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학습 심화 회고 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지금 시간이 짧아서 다 설명은 못 드리고 일단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학습 단계는 학생들이 기본적인 학습 정보들을 본인들이 주어진 정보로 파악하게 만들어진 시간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강의를 하는 형태가 아니라 학생들이 자기가 받은 자료들을 통해서 학습을 하는 거고 심화는 이 내용들을 포스터 형식으로 제공되는 다른 맥락의 정보들과 비교하면서 자기들이 확장하고 정보의 맥락을 다시 이해해보는 그런 과정으로 돼 있어서 이 과정을 사실은 그 논문을 작성하는 연구 과정처럼 저희가 프레임을 잡았어요. 그래서 논문 주제 연구하고 논문을 쓰고 그다음에 논문을 제출하는 그런 형식으로 돼 있고요. 근데 조금 약간 주목할 부분은 학습 과정에서는 학생들에게 대한 피드백이 정해진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나면 학습이 됐는지에 대한 것들을 자기들이 기록은 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5분, 10분 이런 사이클마다 딜레이된 상태로 전달이 되고요. 그래서 이 시간은 저희가 학생들이 바로 내가 맞았나 틀렸나를 이렇게 게임처럼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생각을 하면서 학습하는 과정에 대한 것들을 그래서 오히려 그 피드백이 늦게 오는 과정을 통해서 하지만 사이클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기 학습에 충분히 시간을 쓸 수 있게 그렇게 제공을 했고 실제적으로 그 부분이 현장에서 잘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화 과정에 넘어가면 기본 정보를 학습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학생들이 자기가 활동을 하면서 바로바로 자기가 한 것들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다시 이제 여기서는 시간을 자유롭게 학생에 맡기는 그런 구조로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오리엔테이션은 짤막한 요즘 이제 학생들이 익숙한 짤막한 영상을 통해서 기본적인 시작하는 트리거 인포메이션을 전달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주제 타임이 시작이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틀은 사실 논리 사고에 기반한 약간 과학적 사고 접근, 그러니까 과학에서 그 논리 사고 실험 같은 형태로 저희가 접근을 하는 거를 기본 구조로 이 컨텐츠에서는 메카닉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해진 컨텐츠들을 학생들이 비교하고 맞춰보면서 자기가 논리적으로 판단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컨텐츠를 학습하는 구조로 이어졌고요. 그리고 학생들 개인이 기기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정보들을 2명씩 짝을 지어줘서 학생들이 서로 소통을 하고 그다음에 협업 과정을 통해서 할 수 있게 해줬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디지털 화면 안에서 정돈된 것들이 아니라 실제 움직일 수 있는 책이나 종이 형태로 된 것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직접 그 읽는 활동이 제일 큰 부분이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물리적인 부분들 뭔가를 눈앞에서 직접 매칭시켜보는 이런 과정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학습이 조금 그 오감을 다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굉장히 집중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 저희가 사실 이 학교에서 이 과정에서 1차적으로 목표를 했던 건 어떤 학생도 빠지지 않고 모두가 몰입 상태에서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를 중요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어지기를 원했고 그리고 그 과정이 사실은 콘텐츠에 상관없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진행이 됐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사실은 생각 못했던 다른 부분에 대한 발견이 일어났는데 일단 첫 번째는 선생님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시간이 기기가 수업을 운영을 도와주는 걸 통해서 선생님이 아이들을 관찰하실 수 있게 됐고 그다음에 아이들의 개발적으로 필요한 그 지원을 해주실 수 있는 시간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기존에 없던 것들이 약간 발견된 것들이 좀 많았습니다. 해결되거나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학교에 요즘 많이 있는 그 어느 학교든지 이제 왕따 있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6학년 반 같은 경우에 왕따 아이가 있어서 일단 아이들이
처음에 수업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학생이랑 일단 같이 짝이 되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다독여주고 일단은 시작을 하자라고 했고, 그 다음에는 저희는 사실은 뭐 지원을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이게 전체적으로 게임적인 구조, 그리고 참여하는 모두가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거를 인지할 수 있게 시스템을 설계를 저희가 했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에 아이들이 놓아지니까 사실 지금 이제 이 학생 중에 한 명이 이제 왕따를 당한 학생이고 아무도 말을 하려고 하지 않고 수업 때 같이 활동을 하지 않고 팀을 만들어줘도 사실은 같이 활동을 안 해요. 근데 이 게임으로 구조된 수업에 참여를 하면서 디지털 도구랑 그러면서 처음에 화내고 도저히 안 하겠다고 했던 친구가 서로 도와주고 그다음에는 팀에 있는 친구들도 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친구를 뭐 마음을 열어서 그때 갑자기 이제 무슨 뭐 왕따의 벽이 허물어졌다 이게 아니라 어떤 이 맥락 안에서는 이 친구도 역할이 있다는 것들을 본인들이 인지하고 그런 맥락에서는 상호작용을 해야 된다는 게 너무 자연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왕따 문제를 저희 프로그램에 해결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학생들이 각자의 역할을 볼 수 있고 모두가 참여하는 과정들이 가능해진다면 어떤 시도들이 가능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희가 좀 생각지 못했던 그런 발견들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공간 안에 이런 한 벽면을 완전히 그 정보의 포스터, 그 정보의 공간으로 만드는 걸 통해서 학생들이 직접 가서 그 자료들을 보면서 생각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보시면 공간이 뭐 책상에서 상의하고 공부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 과정 안에서 계속 움직이면서 학생들이 대화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생기고요. 그래서 디지털은 선생님 한 분이 다 못 해주시는 아이들이 당장 필요한 직접적인 피드백들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아날로그 도구들은 아이들이 또 들고 다니면서 서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그 인터페이스가 되는 그런 역할들을 해주었고요. 이 과정에서도 또 흥미로웠던 것들 재밌었던 게 모든 학년에 모든 반에 한두 명의 이런 이슈가 있는 아이들이 있고요. 4학년 반 같은 경우에는 뭐 ADHD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것처럼 맨발이고요. 수업 시간에 있다 없다 해요. 그러니까 얘가 그냥 막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들어오고 선생님도 그래서 터치를 안 하고 아이들이 거의 상호작용을 안 하는데 안 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일단 디지털 기기를 수업에 사용을 하니까 관심을 보인 부분도 있었고 근데 전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장면을 보시면 이 다른 친구들이 정보를 읽을 수 있게 종이를 잡아주는 친구가 그 학생이에요. 이 학생은 수업 시간에 교실에 머무르지 않고 다른 학생들이랑 상호작용을 못 하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는 이 학생도 어떤 맥락에서 참여에 대한 변화가 생긴 거죠. 그래서 선생님도 좀 놀라셨고 이 수업을 하는 동안은 저희가 이제 세 차례에 걸쳐서 수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계속 수업을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잘 참여를 해주고 다른 친구들과 협업도 이루어지고 그래서 굉장히 좀 이런 맥락에서도 어떤 발견들을 좀 했고 선생님들도 수업 기존에 모르던 부분들을 찾게 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흥미로웠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런 학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수업을 이 학생이 너무 성숙해서 외모도 그렇고 보기에도 그렇고 성숙해서 아이들이 너무 어리니까 잘 적응을 못하는 것 같다 하는 학생이 있었는데 실제 이 같이 활동을 실제적으로 그래서 모둠 학송 같은 거 할 때도 잘 활동을 못했었다 그래요. 근데 선생님은 얘가 우수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 이 진짜 협업과 대화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보니까 이 학생은 실제로는 뒤떨어진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도움이 더 필요했던 학생인데 도움을 못 받았던 거죠. 그래서 선생님도 이런 부분들을 기존의 수업을 진행하실 때는 알기가 되게 어려우셨는데 어떤 그런 시간이랑 이런 맥락에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수업에 생각 못했던 부분에 뭔가 발견이 가능하게 됐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영상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디지털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인공지능 스피커가 수업 시간 중간중간 계속 이제 아이들에게 피드백을 주고 지금은 뭐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지시를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아날로그적인 몸이 움직이면서 공간에서 아이들이 이곳은 뭐 하는 곳이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됐고요. 어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목적했던 이런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들이 아이들이 미리 이미 부분들은 이런 기반이 갖춰지니까 사실은 저희가 가능하지 못했다고 생각했던 문제들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술과 공간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들이 어떤 융합된다는 맥락에서 새로운 가능성들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요 발표를 선생님 인터뷰한 거 내용 하나를 들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교사가 되었을 때 정해진 공간에서 한정된 시간에 많은 아이들을 만나서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게 현실이기도 하고요. 지금도 변함이 없죠. 같이 이야기하고 고민하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소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많이 하죠. 아이들 입장에서는 일단 게임 형식이고요. 그리고 모바일을 이용하기 때문에 편안하고 흥미롭죠. 개인적으로는 몰입하면서 수업 주제에 대한 정보도 아이들이 익힐 수 있고, 또한 팀으로 움직일 때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두 가지를 모두 배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설계된 수업을 기반으로 해서 활동할 때 아이들을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교사들은 그 열심히 활동한 아이들을 보면서 대화 속에서 어떤 문제가 있구나, 어떤 힘이 나는구나, 무엇을 어떻게 배워가는구나, 이런 것들을 살필 수가 있죠.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모두 수준에 맞는 교육을 할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교육이 어디 있겠어요. 기술의 도움으로 그것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좋은 기술일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저는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